네, 안녕하세요. 철관입니다. 오늘 영상은 고혈압, 약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고혈압 하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집안에서 좀 이 오베즈한 환자, 뚱뚱한 분들이 계실까요? 저도 최근에 이제 운동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게으른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체격이 좀 많이 커졌어요. 체내 체격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복부에 비만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살이 많이 찌는 거잖아요. 살이 많이 찌게 되면 용적도 커지고, 그리고 그만큼 물도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던 혈관들은 다 그대로인데, 용적은 커지니까, 동맥이나 정맥에 걸리는 압은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들 중에서 고혈압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물이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요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오늘 혈압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전반적으로 혈압약이 1차 약물이 있고 2차 약물이 있거든요. 이 약물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 기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걸로 영상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년 영상에는 그 1차 약물과 2차 약물의 하나하나 좀 세세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해부학적 기전과 생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혈압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동맥에 걸리는 압력을 이야기를 해요. 이 압력은 뭐와 뭐가 합쳐져야 그렇게 될까요? 그렇죠.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하는 스트로크 볼륨과 하트레이트 수, 이 두 가지의 말초 저항이 더해지면 혈압의 압력을 알 수 있겠죠. 심박 출량은 스트로크 볼륨과 하트레이트를 곱하면 우리가 거의 한 1분에 약 5리터 정도가 체내에 순환을 해요. 여기에 말초 저항까지 걸리게 되면 우리가 이걸 혈압이라고 하죠. 즉,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혈압을 낮출 때는 수축 압력인 카디악 아웃풋을 낮춰주거나 펄스를 낮춰주거나 아니면 혈관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혈압약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카디악 아웃풋은 교감의 알파와 베타가 작용을 하겠죠. 즉, 이 말은 알파와 베타의 교감신경계는 결국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는 무슨 기능을 하는지 제가 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잖아요. 혈관 확장을 시켜서 후부하를 떨어뜨려 주는데, 이 말은 결국 심장과 동맥에도 혈관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하와 동맥의 저항을 떨어뜨려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베타는 크게 작용하는 게 심장의 수축력과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려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박출량을 결국은 떨어뜨려 주게 되는데, 이 말은 후부하를 떨어뜨려서 심박출량을 낮춰준다는 거죠. 여기에는 EF라고 하는 우리가 에젝션 프레셔이라고 하는 표시자가 있어요. 에코로 우리가 심실의 박출량을 확인을 하고 보통 35% 미만을 심한 저혈압이 빠진 어떤 심실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심부전이 왔구나라는 걸로 표시자를 잡아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혈압이 너무 낮으면 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량이 그만큼 줄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지자가 필요한 거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내년에 올릴 영상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이 될 거니까 오늘 제가 이 후반부에 얘기 드렸던 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첫 번째는 체내에 있는 물을 빼준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심장과 혈관을 조절하는 약물을 써준다는 의미겠죠. 그럼 1차에 필요한 이뇨제 약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총 5가지 종류예요. 시아지드라는 약물, 그 루프, 라식스가 가장 유명한 약물이라고 얘기 드렸었고요. 그리고 칼륨 보존 이뇨제, 그리고 탄산 무산소화 억제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삼투성 이뇨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크게 이뇨제의 5가지 종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상 이미 올려드렸던 칼슘 채널 블로커가 있어요. 부정맥 약물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그때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누군가가 배가 아프고 띨띨하니까 뭐 화장실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렸잖아요. 베라파밀이 있고요. 딜티아젬이 있고 뭐뭐 하는 파인애플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모모핀이라고 하는 약물의 종류예요. 약물의 종류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외우시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체력 소모가 심한 거고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알려드린 약물만 좀 정리를 하시면 굳이 약물을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일단 따라와 보세요. 베라파밀은 세동맥하고 심근에 작용을 하지만 세동맥에 더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딜티아젬은 세동맥과 심근에서 동일하게 같은 힘의 원리로 작용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모모하는 피는 세동맥에서 가장 많은 작용을 해주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의 부작용이 중요해요. CNS 부작용이 있는데 CNS 하면 우리가 뭐 디즈니스 어지럽거나 뭐 무기력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어지럼증 얘기 드렸나요? 어지럼증이 있거나 그리고 두통까지도 올 수 있겠죠. 이걸 CNS 부작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AAS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라스라고 부르는데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말해요. 여기에 작용하는 약물이 2가지가 있어요. ACE 이니비터하고 제가 아랍 하면서 얼굴이 까맣고 이 아이는 사탄이 기억이 나니까 살탄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는 게 좋다라고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 ACE 이니비터는 제가 팀의 에이스인데 이름이 프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끝이 프릴로 끝난다. 이렇게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1차 약물이고요. 2차 약물도 좀 크게 보시면 알파와 베타1 그리고 혈관 확장제인데 혈관 확장제 하면은 당연히 혈관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혈관 조절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신경이 하죠. 대표적인 약물로는 엔티지하고 많이 들어보신 니트로프로스타이드가 있어요. 일단은 알파 블로커부터 보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첫 번째 아들은 알파고 두 번째는 딸인데 첫째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조신조신하고 둘째는 반대로 너무 날라리 같은 성격이라 롤롤하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혈관합성제는 우리가 이제 세동맥에 직접 작용하는 하이드랄라진하고 니트로프로스타이드가 있는데 얘네가 세동맥에 직접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 사용할까요? 이것도 이제 유추해 보는 거예요. 고혈압 응급시에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큰 그림만 잡아 드렸고요. 제가 이제 1차 약물, 2차 약물을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좀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를 해 주셔야 이뇨제에 대해서도 칼슘 채널 블로커, 뭐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영상을 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올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 화이팅을 외쳐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